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통계청에서 발표된 2023년도 8월 인구 동향 리뷰 한번 해보고요. 요거 리뷰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2100년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될까? 시뮬레이션 돌리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 시뮬레이션 돌리는 사이트의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구 동향부터 보면 제가 보고 뉴스를 접하고 황당했어요. 출생아 수가 18,984명. 전년 동을 대비해서 마이너스 12.8. 야, 어메이징합니다. 사망자 수는 1.7% 증가. 혼인 건수는 7.0 감소. 자연 증가로 봤을 때 마이너스 11,556명이에요. 자,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면 지금 8월 달이 진짜 많이 준 거예요. 마이너스 12.8이고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7.2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출생아 수가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트렌드로 가면 아직 4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 0.78이었죠. 이대로 가면 0.72, 71 이 정도 선에서 올해 학계 출산율이 마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뭐 2024년이 되면 반등을 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일단 혼인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혼인이 많이 늘어야 출생아도 늘은 건데 작년 하반기 때는 좀 많이 늘었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동안 좀 혼인을 안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효과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리고 이번 달 마이너스 12.8이 정말 이게 굉장한 게 뭐냐고 하면, 제가 최근 1년 동안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쭉 보시면 야, 이거 더 심각하게 가는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작년 9월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10월은 마이너스 0.7, 11월은 마이너스 4.5, 12월은 마이너스 2.2, 올해 1월은 마이너스 6.0, 올해 2월은 마이너스 3.7, 3월은 마이너스 8.1이에요. 하여튼 마이너스긴 해도 다 그래도 한 자릿수입니다. 뭐 작년 9월, 10월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고. 자, 그리고 2024년도 3월 마이너스 8.1, 약간 폭이 증가한다는 거 느껴지죠? 출생아 수가. 그리고 2024년도 4월은 두 자리를 찍어버립니다. 마이너스 12.7. 그리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5월 달에 마이너스 5.3이에요. 조금 반등은 해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폭은 크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마이너스 1.6입니다. 7월도 마이너스 6.7. 그런데 이번 달에 마이너스 12.8.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오고 있는 주민등록 등록된 거를 기준으로 봐도 출생신고죠. 다음 달도 아마 좀 크게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코로나 때 그동안 좀 밀렸던 결혼이라든가 출산이 조금 늘어났지만 그 늘어난 게 효과가 저는 끝난 것 같아요. 끝나고 다시 저출산 현상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을까 싶은데 데이터상으로는 지하인 줄 알았더니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계속 뚫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전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는 대단한 나라다. 원래 우리나라는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1등 아니면 꼴찌 대표적인 나라인데 볼 때마다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 자, 그리고 혼인 건수 한번 볼게요. 14,610건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정도 감소했는데, 뭐 아직까지 보면 지난 4월 달에 그게 마통령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18,000건대에서 14,000대로 급락을 한번 한 적 있죠. 올해 4월에. 그리고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마는 17,000, 16,000, 14,000, 14,000. 7월도 14,000. 7월 달이 역대 혼인 건수 중에 제일 작았거든요. 물론 이제 전달보다는 조금 반등했습니다마는 전년 동월 대비하면 원래 7월보다는 8월이 약간 반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7월 달이 좀 더워서 그런가? 장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반등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년 동월 대비하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 1년 동안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쭉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10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 11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 12월은 마이너스 2.2, 1월은 마이너스 6.0, 2월은 마이너스 3.7, 그리고 3월 같은 경우는 플러스 18.8. 큰 폭으로 증가했죠. 자, 그리고 2024년도 4월 같은 경우 마이너스 8.4, 그리고 5월은 플러스 1.0, 6월은 플러스 7.8. 요때 약간 반등을 하는 분위기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다시 90년대생이 또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반등하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7월부터 마이너스 5.3, 그리고 8월은 마이너스 7.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늘었던 혼인의 증가는 이제 그 효과는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혼인은 확실히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늘기는 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생각보다 지금 딩크가 많은 것 같아요. 딩크도 많으면서 결혼은 하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고 막상 이제 출산을 하려고 하더라도 출산이 되지 않는 가구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혼인 건수의 어떤 하락폭보다는 출생아 수의 하락폭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같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출생아 하락폭이 더 크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저출산 현상은 반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연 증가를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뭐 1월달 같은 경우 9,500명, 7,400명, 7,700, 9,000, 9,900, 8,200, 9,100 그러면서 자연 증가가 마이너스긴 하더라도 만대는 안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만대가 넘어갑니다. 이제 사망자 수도 아까 여기 나오죠.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그런데 출생아 수는 더 감소해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지금까지는 만대가 안 넘었는데 이제는 자연 증가에서 마이너스 만대가 나오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지금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시죠.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렸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좀 훌쩍훌쩍하네요. 지금 사이트 한번 보시면 이 사이트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둘게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리 시뮬레이션 이렇게 딱 하면 뭐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지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넣으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나옵니다. 5,163만 4천 이 정도 되는가 보네요. 그리고 지금은 2023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기대 수명인데 현재는 84.1입니다. 일단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이후에 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늘어나긴 늘어날 거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80 이상 고령자가 많은 건 인구수에는 도움은 되지만 어떻게 본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는 있으니까 하여튼 84.1 기대 수명으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그거 학계 출산율. 지금 디폴트 값이 0.88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0.88입니까? 지금 작년에 0.78, 올해 한 0.72, 내년에는 이제 0.7 저는 깰 것 같은데 한 0.8 정도로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게요. 0.8로 일단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성별 레이쇼인데 뭐 요거는 뭐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요 밑에 이제 보면 붉은 선이 여기가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그거니까 요것도 한번 좀 참조해 보셨으면 하는데 일단 10년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2033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는 뭐 다른 이민이라든가 이런 건 빼는 겁니다. 빼고 했을 때 4,880만이 됩니다. 그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10살 때죠. 10살 때 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그리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속도가 빨라집니다. 2043년으로 갈게요. 4,400만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쯤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에 들어왔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뭐랄까요? 지금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완전 역삼각형이죠. 일단 4,400만. 그리고 2053년 30년 정도 뒤죠. 뭐 30년 정도 뒤면 저도 그때까지는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뭐 살아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인구가 뭐 우리가 이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변수를 빼면 4천만 대가 깨지고 3,720만 대로 들어갑니다. 2023년도가 지금 5,100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무려 1,400만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면 인구는 더 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부담입니다. 경제 활동은 못 하시는 분인데 세금은 많이 타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변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30살이죠. 30살일 때 2023년도쯤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40쯤 되었을 때 한번 봅시다.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죠. 40살. 그러면 2063년 3천만이 깨졌습니다. 2990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40 정도 되었을 때 우리나라 인구에 대해서 지금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너무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속도가 빨라요. 이게 연착륙이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경착륙 아니 착륙이 없죠. 그냥 수직 낙하 중이에요. 그리고 뭐 몰라요. 나중에 이제 학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 되면 반등은 할 거는 같은데 우리나라가 다시 1.0대로 회복하는 게 쉬울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 대한민국은 거대한 한여의 나라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으면 저는 이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073년 갑시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친구들이 50살 될 때요.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 2,300만입니다. 지금 5,100만이잖아요. 이제 반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즉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50년 뒤 이때쯤 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100살은 안 넘는데 막 가능성은 좀 없죠.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여기에 20대 분들은 그래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20대 시청자들도 꽤 많은데 30대 시청자들도 이때까지 계실 가능성이 꽤 높죠.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80대 90 가까이 됐을 때 우리나라 인구는 2,300만 정도. 그 다음에 2083년 한 가봅시다. 1,700만 2천만 명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2023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한갑 정도 되었을 때 60 정도 되었을 때가 이래요. 그리고 2093년이 되면 1,200만.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2100년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여기 넘버 보시면 줄어들고 있어요. 2100이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제 1000만 명이 깨져서 970만 명이 되는 겁니다. 무섭죠? 지금 5100만인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80 지금 아까 그게 몇 년이었죠? 그 친구들이 지금 보면 80도 되기 전에 인구가 1000만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민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외국인들도 한국 뉴스를 보고 있을 건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다는 거는 아마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걸로 마땅히 가는 거가 보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돈 바짝 벌고 자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많을 것 같지만 한국에 정착하겠다? 국제결혼 케이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결혼이 아닌 케이스에서 즉 외국인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안착한다? 저는 그 비율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가야 되잖아요. 남자아이는. 그래서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비용이 급증하면서 세금도 많이 늘어날 거는 또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네, 놓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보면 이제 저한테 뭐 한국 여자한테 크게 당한 경험이 있냐? 왜 이렇게 24시간 한국 여자를 비판하냐? 많이 뒤인 적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저도 뒤인 적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많이 당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없진 않지만 저는 뭐 퐁퐁이 형들처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제가 왜 한국 여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냐고 하면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지금 5,100만 명인 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줄었으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거는 너무 속도가 빨라요. 이거는 인구가 좀 준다는 수준이 아니고 국가가 소멸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줄다가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뭐 한 3천에서 4천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또 모르죠. 그거는 그때 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대한민국의 이 여자들의 비페미니즘이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지금 앞에 시뮬레이션처럼 학계 출산율은 이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비페미니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이어진다면 진짜 2100년이 되었을 때 인구 1000만 명이 깨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한국 여자들의 비페미니즘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비판을 많이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늦었죠. 이미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조금 정신을 좀 차리게 되면 즉 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면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됩니다. 남자 쪽으로 우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했던 것처럼 로마에 그리고 일본의 정부와 일본의 경제단체가 했던 것처럼 제한된 일자리지만 그 제한된 일자리에 있어가지고 남자 쪽으로 우대를 해줘야 돼요. 특별하게 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뭡니까 예를 들면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있는 여성할당제 그냥 없애면 돼요. 남자 여자 정당하게 경쟁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채용의 자유를 주면 됩니다. 지금 상시근로자 아마 300인 이상에는 여성할당제가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군가산점 한 2점 정도는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이제 5점 때문에 위헌이 됐는데 저는 2점 정도 주는 거는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자들도 그 시간 동안 남자들이 군대 간 시간 동안 공부하면 그 점수 정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 가산점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없애면서 남자 여자가 지금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라든가 뭐 소방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도 체력 시험 같은 거 여자들도 공정하게 시험을 치고 동등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상화를 해야지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